자, 오늘입니다. 오늘 뭐가 있냐면 친구 여러분,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장동 재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재명 뭐 했습니까? 총선 유세를 핑계로 열흘 사이에 재판을 무단으로 불출석 2번을 했고 지각을 1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재판부에 따르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과연 갈까 안 갈까? 갈까 안 갈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뭘 찾아봤냐면 이재명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페이스북. 왜냐? 이재명이 맨날 일정을 올려요. 자기 맨날 어디 간다, 뭐 내일은 어디 갑니다 라면서 맨날 일정을 올립니다. 근데 그 일정을 올림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재판에 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가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다고 대놓고 전날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은 과연 어디를 갈까? 이재명이 서대문을 간대요. 일단 서울이에요. 일단 서울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시 40분에 김어준 방송 출연하고 8시 40분에 서대문갑에 출근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일정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래도 오늘은 재판을 가겠구나. 오늘은 재판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언론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에 나온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갈지 안 갈지, 더 나아가서 제 시간에 갈지 안 갈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어디 출연한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이재명이 이 바쁜 총선판 와중에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는지가 중요하죠. 김어준 방송에. 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김어준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동시 시청자가 몇 명 보신 줄 아십니까? 20만 가까이가 봅니다. 20만 가까이. 네, 어마어마해요. 사실상 이 좌파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김어준 방송을 함께 시청한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봐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방송이 지금 누가 나간다라는 겁니까? 총선이 바쁜 와중에 이재명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왜 나갈까? 이재명이 왜 나갈까? 자, 저는요. 조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자, 왜냐? 지금 조국이요. 민주당을 제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비례정당이 5곳 중 3곳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굉장히 재밌었던 건요. 이 좌파 언론들도 조국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겨레도 조국을 인터뷰했고, 더 나아가서 경향신문도 조국을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오늘 조간신문에 띄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총선이 바쁜 와중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좌편향 언론들이 이재명을 띄우지 않고 오히려 누굴 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을 띄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조국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제2, 제3의 조국 나올 것이다. 합당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판세를 보면 조국이 이재명한테 대가리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겠어요? 어떻게든 이 좌파 진영 다 먹기 위해서, 민주당을 먹기 위해서 그 욕방아지 먹어가면서 언론들의 비판받아가면서 지지율 떨어져가면서 시스템 하에 사당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조국이라는 변수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기를 두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머리가 하나가 튀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국이라는 머리가 튀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 없고 이재명 입장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 하느라는 겁니까? 저는 또 몰빵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서 이 조국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한마디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뭐 하는 겁니까, 친구 여러분? 바로 좌파 진영. 네. 바로 좌파 진영에서 분열이 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좌파 진영들이 분열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북돋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더 싸울 수 있게 북돋아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소상하게 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재명이 당이 어떤 당인지, 조국 당이 어떤 당인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알려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이재명이 정과 사범이라는 것. 더 나아가 조국이 21일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것.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 그거 모르는 국민들 없어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리는 것보다 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더 유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민생 경제를 챙김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재판 받고 있는지, 조국이 어떤 재판 받았고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조국 이재명을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것보다 이들이 하지 않는 정책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그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은요.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조국 이재명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관심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지느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리에겐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연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알리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 총선 치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와중에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견제를 하는 와중에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민생을 외치고 그 민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제 격전지 낙동강 벨트를 가가지고 분위기가 디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이 발언 동의합니다.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진짜 디비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디비질 것 같냐? 우리 쪽으로 뒤집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그동안 좌파 진영들이 숨기고 왔었던 그 위선들, 그 진실들이 하나하나 끌어올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신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푸자 의혹으로 이영선을 세종과 공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 세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누구도 있다고요? 김기표도 있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수면 위로. 자,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김기표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기표. 자,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대충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아,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문진석. 자, 보니까 상가 2채에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이강일. 보시는 것처럼 상가를 무려 5개나 갖고 있습니다. 상가를 5개. 네. 자, 이게 바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금 재산 내역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유, 상가 갖고 오피스텔 갖는 거 갖고 뭐라 안 합니다. 가질 수도 있지.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 문재인 정권 당시 뭐 했습니까? 그걸 가졌다고 국민들에게 소리 질렀잖아요. 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마치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뭔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세금 많이 내야 된다 라면서 우리 국민들을 갈라쳤던 게 문재인 정권이고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네? 아니, 니들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왜 집 많이 갖고 있냐? 왜 상가 많이 갖고 있냐? 왜 부동산 갖고 있냐? 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딴지 걸었던 게 문재인 정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더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김기표는요, 또 걸렸어요. 자, 뭐가 걸렸냐? 선관위가 김기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제가 요럴 줄 알고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김기표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박성중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16일 날 박성중 후보와 방송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방송 내용 보시면요. 네, 지금 김기표가 박성중 후보에게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지 아실 수 있고요. 선관위가 왜 수사 의뢰를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괜히 간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쳐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연일 말씀을 드렸지만 가짜 뉴스 가지고 선전선동하고요. 자신들의 추악한 그 알맹이는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이거 2개 하면 된다고요. 가짜 뉴스 타파하고 좌파들이 숨기고자 한 진실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되치기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재명의 민난, 이재명의 무식함이 언론들을 통해서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얼마 전에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4인 가구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5만원이나 100만원이나 뭐 거기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 우리 시청자를 뭐 전해드렸죠?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대파를 들고 윤석열 정부가 이기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가 왜 경제 위기를 겪었느냐? 돈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처럼 돈 뿌리면요, 포퓰리즘 온다고요. 얼마 뿌렸다고요? 4년간 124조 빚내서 뿌려다가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권 교체 됐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정말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를 만드는 건 누구냐? 이재명처럼 마구잡이로 돈 뿌리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뭐라고요? 나쁜 거는 다 윤석열 정부 탓, 좋은 거는 다 민주당 탓,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도 내고 있느냐? 기성 언론들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걱정된다니. 전국민 25만원 지급, 이런 게 아르헨 사태 불렀다. 이재명 여당 이기면 아르헨티나처럼 폭망,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런 식으로 지금 각종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모순점,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네, 과거 문재인 때처럼 돈 뿌린다고 우리 국민들이 함부로 표를 주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 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재명은 선거 유세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의 밑바닥에 보여지고 있고 그 무식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난 대선 기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축통화국 말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기축통화국 얘기했다가. 자, 근데 똑같이 지금 이재명이가 돈 뿌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르헨티나 얘기했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또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께서 어제 이재명을 향해서 아주 직격을 날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민낯이 보여지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우리 국민께서 어제 큰 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어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창원에 사시는
창원 시민분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창원과 자, 시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니나 잘해 니나. 네,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못 들어주겠는 거. 네, 지금 정말 유능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으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유능하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유능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으면서 무능한 민주당이 저렇게 유능함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제 이재명이 창원 지원 유세를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공감을 전혀 못하시는 우리 국민께서 이재명을 향해 큰 소리로 니나 잘해 니나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더 알려주자. 네, 더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좌파들은요, 정책 없어요. 좌파들은요, 진짜 없습니다. 네, 좌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반박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치러서 이 민생 토론회를 더 많이 알린다라면 저는 우리의 필승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체력이 좀 붙여요. 네, 체력이 좀 붙입니다. 제가 막 목소리를 더 많이 막 크게 내는 이유도 막 방송을 하면서 숨이 막 턱턱 막힙니다, 친구 여러분. 네, 이게 뭐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야, 30대인 저도 이 정도 체력이 딸리는데 23차례 민생 토론회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야, 제가 더 힘내야죠. 더 힘내서 지금 좌파들이 어떤 딴지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세세하게 팩트 체크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지, 그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 일념 하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서 방송 진행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